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혼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 쓰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비혼입니다. 지금은 4월 11일이고요. 여러분은 아마 4월 12일 아주 빨리 들으시는 분들은 자정에 듣고 계시겠죠? 지금 4월 11일이니까 업로드하기 6시간 전에 저희 집에서 옆에 정원이랑 같이 침대에 거의 반쯤 누운 느낌으로 앉아가지고 오른손으로 정원이를 쓰담쓰담 하면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소방광 특집도 있었고 마흔년의 올림피아드도 있었고 폭풍같이 지나갔는데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그동안에 안 했던 컨셉인데 소방광 특집을 너무 재밌게 들어주셔가지고 저도 들으면서 분위기 같은 것도 신이 나가지고 좀 재밌게 들었고, 제가 나왔는데도 재밌게 들었고, 마흔년의 올림피아드도 또 이번에 사연 또 많이 주셔가지고 즐겁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아마 미리 주소 정보나 이런 것들을 보내주신 분들은 동네 특집도 그렇고 소방광 특집도 그렇고 아마 선물 받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망한년의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에는 아스토니시 상품 보내드리기로 했는데 먼저 주소 주셨던 분들은 보내드렸고,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주소 취합이 되고 나서 아마 일괄적으로 보내실 예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의 빠른 상품 수령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빨리 주소랑 정보 알려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망한년의 올림피아드 마지막쯤에 저희가 고지했던 게 있잖아요. 아스토니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15%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는 비밀 코드를 말씀을 드렸어가지고 망한년의 올림피아드 아직 안 들으신 분들 중에서 봄맞이 대청소 하시고 싶은 분들은 꼭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되게 여러 가지 특집을 지나서 그 사이에 있었던 근황 같은 것들이 좀 특이한 게 있어가지고 오늘은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눠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저희 이번에 그동안 녹음을 되게 많이 했어요. 큰일은 여자가 해야지 녹음도 했고, 밀리명 녹음도 했고, 영어는 노숙자는 녹음을 해서 이미 나갔고, 다행히 비욘세도 미리 녹음되어 있는 녹음분이 지금 한 2주? 3주 정도 분이 있어가지고 좀 든든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녹음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기분이 조금 가라앉은 것 같다, 분위기가 가라앉은 것 같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할 수 있다. 지금 11일에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 어제 4월 10일날에 이제 총선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누가 돼서 아쉽다, 누가 안 돼서 아쉽다 이런 얘기도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하는 일이 잘 없을 테고, 아무래도 제가 비욘세라는 이름으로 이걸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예전에는 어떤 지지한다는 입장을 이렇게 표명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들어왔었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좀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리고 기자분들이나 뭐 외신 기자분들 인터뷰하고 할 때나 이럴 때도 한 번씩 질문하실 때가 있는데, 저는 물론 생활 모든 게 정치랑 연관돼 있지만 어떤 정당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거는 얘기하지 않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많은 분들한테 어떤 되게 힘을 주고 지지해주고 이런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비욘세는 바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려고 시도하든 간에 예능 팟캐스트고, 그리고 사람들이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을 때, 편하게 듣고 싶을 때, 마음 편히 듣고 싶은 마음으로 좀 업무가 힘들거나 그런 일을 하고 나서 휴식의 개념으로 들으시는 팟캐스트잖아요. 근데 저도 그냥 경험상 내가 되게 좋아하고 편안하게 생각하는 어떤 유명인이 나랑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너무너무 신이 나고, 어떤 정치 성향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신이 나고 고맙고, 그런데 다를 수도 있잖아요. 나랑 생각하는 게 다르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 너무 실망이야 약간 이런 게 아니고, 이 콘텐츠를 볼 때 거기서 되게 많이 위안을 얻었는데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이런 데서 이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았을 때, 모든 경우에 그렇지는 않지만 그게 되게 좀 서운하고 속상하고, 그걸 계속 생각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던 콘텐츠 하나를 못 듣게 되거나 좀 놓치게 되거나
그렇게 멀어진 경험을 저 스스로도 했던 적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야 저의 기준에서 늘 제가 옳지만 제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저도 제가 원하는 정보를 특히 요즘 같은 알고리즘의 시대에 제가 관심 있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접하고 있고 그리고 똑같은 이유로 청취자분들도 다 각자의 기준에서 각자가 옳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일치하지 않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 같은 거를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요즘에 뭐 누구를 지지한다, 뭐 어떤 정당을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굳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이걸 조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이런 성향이다, 나는 어디를 지지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떤 큰 용기를 가지고 하시는구나, 많은 걸 감수하시는구나라는 생각 들어가지고 뭐가 옳고 뭐가 틀렸다라고 느끼지는 않는데 그냥 비욘세의 모든 콘텐츠와 모든 컨셉이 그렇듯이 저는 그냥 저답게 제가 편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그동안 그런 이야기를 별로 많이 안 했고 앞으로도 할 일은 별로 없는데 어제 총선에 대한 생각은 제가 용산구에 살고 있는 용산구민이기 때문에 되게 힘 빠지는 결과였어요. 저희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고 그 이태원 참사 뉴스 자료 화면에 나왔던 골목이 저희가 친구들이랑 굉장히 많은 할로윈을 보냈던 곳이고 그거에 대한 얘기도 비욘세에서 많이 했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당선이 됐고 이태원 참사 당시에 구청장을 하고 있었던 박희영 구청장도 여전히 용산구청에 있어요. 국민의 월급을 받으면서. 그리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원래 항상 용산구가 총선 결과가 늘 비슷했다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뭔가 지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거부권도 행사되고 있고 저희한테는 이게 굉장히 생활에 와닿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용산구에 사는 사람으로서 진짜 불편한 게 많거든요. 이게 대통령 직무실이 이쪽에 있고 이런 게 생활에 대한 불편함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번 총선에서는 다른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 친구들이랑 다 같이 모여가지고 개표 방송을 이제 끝까지 지켜봤었는데 같은 이유로 다들 말수도 좀 적어지고 다 같이 좀 참담한 심정이 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마음이 좀 무너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 지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지내야겠다. 좀 좌절하게 될 때 뭐 정치에 관심도 안 가지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피로감이 몰려올 때가 있고 그걸 지금 되게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저희 지역구에 한정해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얘기를 친구들이랑 굉장히 많이 공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어제 있었던 일이어서 친구들이랑 같이 뭐 제철 채소를 친구가 뽑아와가지고 그걸로 같이 부추전 나눠 먹고 그러면서 개표 방송을 봤는데 어쨌든 해방촌 비욘세다 보니까 해방촌이 속해 있는 용산구에서는 그런 투표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각자 어떤지 모르겠네요. 각자 지역구마다 뭐 현안도 되게 다르고 뽑혔으면 하는 사람도 다르고 그리고 비례대표로 어떤 정당이 몇 석이나 할까 이런 것들도 다들 관심 있는 부분이 많으셨을 텐데 뭐 결과가 어쨌든 간에 삶은 계속 돼야 되고 각자 좌절하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눈 돌리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는 일들을 같이 으쌰으쌰 하면 좋겠습니다. 힘 빠지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귀여운 친구들 얘기도 같이 하고 싶은데 제가 최근에 동물 친구들을 엄청 많이 돌봤어요. 일단 비욘세 팟캐스트 오프닝을 음악을 만들어주신 이제 다미안님이랑 그리고 스페인 책방 사장님 에바님이 고양이 넷을 키우시는데 제주국페어에 방문을 하시게 돼서 또 해방촌 사시잖아요. 두 분이 해방촌으로 이사를 오신 상태여가지고 고양이 넷도 같이 이사를 왔는데 그 고양이 내 친구를 돌보는 역할을 맡았어요. 근데 그 집의 고양이들이 굉장히 그 멤버 구성이 굉장한데 일단 19살 정정하신 분이 계시고 그리고 아들, 딸이 하나씩 있고 그리고 나중에 들어온 혼자 이 셋과 혈연 관계가 아닌 이제 막내가 있는데 그래서 어머니는 에미, 에미, 할머니, 엄마 등등으로 그냥 불리고 있고 그리고 아들은 아들, 딸은 딸, 막둥이는 막둥이 이렇게 이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19살이라 그랬잖아요.
아들, 딸, 뭐 막내도 이미 10살을 훌쩍 넘어가지고 그런 고양이들인데 다들 잔병 치레 한 번 없이 지금까지 지냈다고 하고 너무 건강하고 귀여워요. 고양이를 그렇게 많이 돌봐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네 마리를 돌봐야 되는 입장에서는 친구들이 막 그렇게 막 미친 듯이 활기차고 막 두다다다 뛰고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저는 그냥 제 일만 열심히 틈틈이 하면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넷을 돌봤고요. 먼저 그 19살짜리 할머니께서 아무래도 이가 좀 안 좋으시고 하다 보니까 할머니의 식사를 챙겨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화장실을 치운다거나 아니면은 한 번씩 청소기를 밀어준다거나, 물론 청소기는 부탁하지 않았지만 이제 이 친구들이 다 먼지나 이런 걸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갈 때마다 청소기도 한 번씩 밀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그냥 아무 때나 해도 되는 일이고 보통 그래서 고양이 돌봐주실 때 하루에 한 번 가시고 이제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그 습식을 잡수셔야 되는 이제 할머니의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 할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하루에 2번씩 다미아님네 집을 정원이랑 같이 왔다 갔다 했고요. 저한테는 좀 특이한 경험이었고 그리고 제가 약간 고양이를 잘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 처음에 갔는데 그 엄마랑 아들이랑 딸이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미만 들어다가 습식 캔을 절반을 줘라 그랬는데 누가 애미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그랬더니 애미가 저를 쳐다보면서 내가 네 애미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쳐다봐서 나중에는 이제 들어가지고 안아서 데리고 들어가서 먹이기도 하고 이제 그랬고 정원이도 처음에는 조금 막 어색해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편안하게 잘 엎드려서 할머니 식사하시는 걸 멀리서 보면서 맛있게 먹는군 이렇게 되게 차분하게 잘 있어가지고 그게 좀 저한테는 즐거운 경험이었고요. 그 넷을 돌봐본 게 되게 재밌었고 아마 이 얘기는 스페인 책방 팟캐스트에서 한번 나가가지고 자세한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에피소드는. 그래서 동네 친구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도와줄 수 있어가지고 되게 재미있는 즐거운 경험이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친구가 강아지를 구조하게 됐는데 사실 이 친구는 그런 막 구조 뭐 이런 것도 별로 안 해보고 그냥 동물보호 단체에다가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그리고 보호소 봉사 같이 가고 이렇게는 하지만 직접 이렇게 그런 걸 해볼 기회는 없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 카톡이 와가지고 유기견 입양 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싶어서 보낼 수 있지 보낼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그 친구의 타임라인을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할아버지 댁에 예전에 볼이라는 강아지가 있었대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 강아지를 맡게 된 것도 어떤 지인이 집에 놀러 와가지고 이 강아지를 할아버지네 집에 버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연락도 안 되고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그런 상태여서 그냥 이 집에다가 유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로 데리고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름대로 그래도 굉장히 연로하신데 몇 년 동안 이렇게 산책도 시키고 하면서 노력을 많이 하시다가 근데 90이 넘으셨다 보니까 그 두 분이 강아지를 계속 산책을 시킨다는 게 사실 젊은 사람도 그렇게 매일매일 산책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든 잘 키우고 계시다가 동네에 아는 사람이 근데 뭐 몸도 안 좋으시고 내가 잘 맡아주겠다 해가지고 데리고 갔다고 하는데 이제 친구가 주말에 갔을 때 할아버지를 만나러 갔는데 그 집에 이제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는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몸이 안 좋아가지고 누가 맡아주겠다고 잘 키우겠다 해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그 사람이 버린 것 같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엄청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친구가 어쨌든 지역을 특정할 수 있고 하니까 포인핸드를 미친 듯이 뒤진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포인핸드에 다행히 떠 있더래요. 그리고 공고기간이 이제 하루를 남겨놓고 있어서 하루가 지나면 안락사 명단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때 저한테 카톡을 한 거예요. 어쨌든 할아버지네 집에 갈 때마다 그 있었던 강아지인데 걔가 갑자기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당장 데리고 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됐는데 포인핸드 공고글에 써 있는 게 슈퍼마켓 앞에 전봇대에 묶어서 유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작거든요. 얘가 5kg 정도니까 정원이가 8.5kg 정도 되니까 정원이의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작고 그냥 어떻게 얼핏 보면 절반 같기도 하고 되게 작은 너무너무 귀여운 이제 믹스견 강아지인데 근데
그 애를 전봇대에다가 묶어가지고 목줄 다 있고 그런 상태로 유기를 했다고 그 메모에 적혀 있더라고요. 포인핸드 메모에. 거기 착함, 뭐 귀여움 이런 것도 적혀 있고 해서 친구가 이제 데리러 갔는데 가보니까 애가 너무 발랄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그 견사에서 나오자마자 막 볼볼거리고 너무 돌아다니고 너무 성격도 좋고 그래서 첫날 같이 동거견이랑 산책을 시켰는데도 굉장히 산책도 잘하고 사람도 좋아하고 그리고 그냥 성격이 너무너무 발랄하고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영상 보면서 진짜 귀엽다 막 이렇게 됐는데 애가 컨디션이 되게 나쁘지 않아서 활력도 좋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니는 병원에 같이 검진을 받고 간단한 상태 정도를 이제 체크를 하고 그리고 어떤 키트 검사 같은 걸로 전염병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뭐 심장상하증 주사 맞추고 그러고 크게 컨디션에 문제가 안 돼서 이제 중성화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중성화 수술을 했고 그 암컷 애기고 그리고 이름은 원래 보리라고 되게 오래 불렀어서 지금도 보리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뭔가 보리라는 이름일 때 2번이나 유기가 된 거잖아요. 2번이나 파양 겸 유기가 됐던 애니까 뭔가 되게 슈퍼스타처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보리랑 비슷하게 이제 효리라고 제가 붙였는데 그래서 해방촌 효리 이렇게 해시태그로 검색하시면 인스타그램에 아마 계정이 있어서 나올 거예요. 인스타그램 계정은 BO_RI_47 4월 7일에 구조됐어가지고 BO_RI_47 그리고 해시태그로 해방촌 효리 이렇게만 검색을 해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중성화 수술을 하고 나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집에 동거견 친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워낙에 막 활기차고 막 이제 이런 친구다 보니까 회복을 할 때 좀 더 조용한 환경이 좋을 수도 있겠다 해서 저희 집에 이제 정원이랑 같이 한 3일 정도를 있었어요. 정원이는 워낙에 다른 강아지들이 있어도 그냥 쳐다도 안 보고 굳이 가까이도 좀 안 가고 이러는 편이어서 뭐 정원이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 3일 정도 데리고 있었는데 근데 너무너무 신기했던 게 정원이가 처음에 얘가 와서 캔넬채로 저희 이제 안방에 울타리 쳐주고 이제 안방에 있었는데 캔넬을 이렇게 놔줬을 때는 캔넬 그 철창처럼 돼 있잖아요. 그 문 사이로 애기 냄새를 이렇게 맡더라고요. 그래서 한창 냄새를 맡더니 예전에 누가 막 그랬거든요. 혜원이야 그랬나? 강아지들이 아픈 애들 알아본다고 동물들이 아 얘가 지금 아프구나 이런 걸 안다고 들었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나오니까 정원이가 약간 멀찍이 떨어져서 그냥 이렇게 엎드려서 앉더라고요. 보통은 다른 강아지랑 있으면 정원이도 이제 외동이다 보니까 막 이렇게 저한테 얼굴 치대면서 뭐 쟤 보지 말고 나 봐줘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리고 그걸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원이가 약간 떨어져서 그냥 엎드려서 걔를 이렇게 가만히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에 있는 3일 내내 정원이가 너무너무 그냥 서로 투명인간처럼 이렇게 잘 해줬고 그러면서 회복을 했는데 애가 성격도 워낙 좋아가지고 물론 나중에 이제 입양처에 갔을 때는 여러 가지 환경 변화나 이것 때문에 또 새로운 성향이 나올 수도 있지만 헛짖음 같은 것도 전혀 없고 그 중성화 수술 하기 전에 데리고 있었을 때도 말씀하셨던 건데 이제 불필요하게 짖는 것도 없고 그리고 제가 3일 정도 데리고 있었을 때 워낙에 짧은 시간이기는 했지만 분리불안 같은 것도 없어 보였어요. 나중에 활력이 있을 때도 제가 이렇게 나갔다 들어오거나 했을 때 뭐 울타리 문 앞까지 온다거나 막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었고 다가가면은 그냥 잘 꼬리 흔들고 좋아하는 친구고 성격이 워낙 밝고 그리고 캔넬도 적응을 되게 잘해가지고 좀 놀랬던 거는 캔넬 채로 그 중성화 수술 한 3일 정도 됐을 때 이미 그때는 그냥 잘 걸어 다니고 막 이렇게 발랄하고 이럴 때여가지고 뭐 마취에 취해 있고 이런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워낙에 좀 성격이 좀 태평해서 그냥 캔넬에서 이렇게 옆으로 디귿자로 누워 있다가 걔를 들어가지고 우리 집까지 데리고 오는데 그냥 누운 채로 가만히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는 거예요. 그 계단을 계속 올라오고 하는데도 그래서 아 되게 좀 태평하고 좀 귀여운 성격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밥도 뭐 워낙에 잘 먹고 뭐 지금 회복도 빠르게 잘 되고 있더라고요. 치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치주염도 있고 해가지고 처음에 중성화 수술 할 겸 하면서 스케일링 하면서 이제 체크를 했는데 좀 발치해야 되는 치아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병원에서 같이 발치를 받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중성화는 완료가 된 상태고 치아 스케일링이랑 발치해야 되는 치아 발치까지 이미 다 마친 상태고 이제 접종은 중성화 수술 끝나는 다음 주부터 이제 구조자분이 하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미 2번이나 파양이 됐던 애다 보니까 좋은 집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서 사실 구조자분들도 되게 좀 부담스러워 하기는 하는데 지금까지 너무 막 아무나 이렇게 막 휙휙 보내고 했던 게 물론 그럴 줄 알고 보낸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어쨌든 처음에 올 때도 유기되듯이 왔고 나중에 결국 책임 안 지고 전봇대에다가 애를 그냥 이렇게 묶어버린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 가족을 찾아줄 때는 좀 좋은 분한테 보내서 다시는 이런 일을 안 겪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동시에 이분들도 너무 좀 부담스러운 거지 원래 이 집 강아지도 계속 외동으로 있었다가 친구가 오니까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 있고 그리고 둘을 키울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은 뭐 진작에 둘을 입양을 하셨을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모로 빨리 좋은 집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태고 그 효리 자체는 너무너무 발랄하고 적응도 잘 하고 있고 해서 좋은 집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입양에 관심이 있으셨다거나 한 분들이 계시면 해방촌 효리로 해시태그나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도 이 친구에 대해서 만났을 때의 느낌 같은 거를 좀 적어놨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시고 인스타그램 해방촌 효리 그 계정에 가셔서 뭐 DM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좀 물어보시거나 이렇게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원이를 볼 때도 되게 작다. 정원이가 8.5kg인데 막 작다. 또 저희는 스탠다드 푸들 단비를 워낙에 많이 보고 하니까 정원이 정말 쬐깐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5kg가 진짜 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 어쩜 이렇게 쫓가나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아지를 키워본 경험이 많이 없으시거나 하더라도 워낙에 성격도 밝고 좋아가지고 그래서 잘 키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미 다른 아이가 있는 집 같은 경우에도 이 친구가 다른 강아지들이랑 되게 잘 지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막 들이댄다거나 하는 법도 없고 되게 발랄하고 귀여운 성격이어가지고 동반 산책도 되게 잘하고 집에 있을 때도 아무 문제 없이 워낙에 잘하는 친구라서 입양 갔을 때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다른 뭐 리액션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봤을 때는 좀 그런 친구여가지고 많이 좀 관심 가지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방촌 효리로 검색 한번 해주세요. 인스타그램에 BO_RI_47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약간 그 동물 친구들을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 사육사처럼 그런 1, 2주를 보냈는데 비욘세 청취자분들은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펫시터를 하면서 친구들 애들을 돌봐줄 때 제가 쓰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팠는데 너무 편리해가지고 이것도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항상 친구들 고양이를 뭐 남 기자님네 고양이도 봐줬고 혜영 언니네 강아지도 봐주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애들 한 번씩 봐줄 일이 생기는데 또 1인 가구이든 아니든 다들 여러 가지 거취나 이런 것 때문에 한 번씩 도움 요청할 일이 서로서로 있으니까 근데 이걸 항상 영상을 찍어가지고 카카오톡으로 전송을 해주는 게 일단 내 핸드폰 용량도 너무 부담스럽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걸 그때마다 데이터가 저쪽 상황이 어떤지 모르는데 이렇게 보내는 게 서로서로 너무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알림이 뜨잖아요. 갑자기 이걸 보내면. 그럼 상대방도 일을 하다가도 돌봐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답장을 해줘야 된다는 부담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인스타그램에 그냥 비공개 계정을 하나 팠거든요. 그 비공개 계정에 인스타그램 스토리로만 근황을 그냥 바로바로 올리는 거예요. 저한테 강아지나 고양이를 맡기신 분이랑 만 비공개로 이제 팔로우를 해가지고 제가 돌보는 기간 동안에는 뭐 따로 코멘트를 쓰거나 시간을 기록하거나 하지 않아도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올린 시간 같은 게 어차피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쯤에 방문했구나, 이때쯤 방문해서 애들이 이거 뭐 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그렇게 비밀 계정으로 이제 마팔해가지고 보여드리고 있고 이제 그러면은 맡기신 분들도 그냥 시간 날 때 한 번씩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네 애들 잘 있네 이렇게 할 수 있게 비밀 계정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제가 너무 좀 걱정이 많고 불안이 많아가지고 늘 문 잘 닫았나 이걸 걱정을 워낙에 많이 하다 보니까 겸사겸사 늘 그거는 꼭 보내요. 안에 애들 있는 거 이렇게 원테이크로 쭉 찍고 문 닫고 도어락 그 잠기는 소리
나는 것까지 해가지고 항상 그 문단속한 영상도 같이 보내드리고, 그리고 고양이는 아무래도 공복토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데, 어쨌든 이게 뭐 원래 자주 있는 일인지 아니면 어쩌다가 얘가 갑자기 아픈 건지, 뭐 엄마 아빠가 없어서 스트레스 때문에 아픈 건지 모르니까 그런 게 있으면 이제 바로바로 찍어서 보내고, 택배 온 것도 오늘 이게 왔다, 여기다가 놨다, 그런 것도 찍어서 보내주고 하고 있는데, 한번 써보니까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서로 연락을 하는 부담도 없고, 뭐 지금 뭐 하시냐, 뭐 하셨냐, 막 서로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 부담도 없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소통하기도 편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뭐 궁금한 게 있으면 그냥 애들 영상 찍으면서 막 말로 물어본다든가, 얘 자꾸 이런 소리를 내는데 뭐 이게 원래 그런가요? 하고 물어보면은 스토리 답장으로 알려주시기도 하고 해서, 혹시 친구들끼리 이렇게 서로서로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계정 하나 만드는 것도 너무 추천드려요. 그래서 돌보고 나면 이제 서로 언팔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고양이 돌봐주는 거를 이제 찍으려면 뭐 얘 여기 있고요, 쟤 저기 있고요, 뭐 창문 잘 닫혀 있고 문 단속 잘 하고 나갑니다, 이런 걸 할 때 이 집을 쭉 찍어야 되잖아요. 프라이버시 같은 것들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겸사겸사 한번 해봤는데 너무너무 편리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많이 왔던 사연들 읽기 전에 저희의 소중한 광고주 고체각을 키들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웃음이 새어나오는 순간, 프리미엄 고체각을 키들. 키들은 바쁜 현대인들이 어디서든 간편히 상쾌해질 수 있도록 치과의사 여동생과 조향사 언니가 만든 구강 전문 브랜드입니다.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입안에서 퍼지는 웃음소리를 뜻하는 순우리말 키들에서 유래했어요. 미팅 전에 양치할 시간이 없을 때, 마늘이나 김치찌개와 같이 향이 센 음식을 먹고 난 후, 캠핑이나 여행지에서 양치가 번거로울 때, 상쾌한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까지 언제 어디서든 낮게 포장된 고체각을 키들을 사용해보세요. 입안에 넣고 씹는 즉시 풍부한 수분 거품이 발생돼서 부드럽고 촉촉하게 양치한 듯한 개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키들은 합성 계면활성제와 합성 방부제, 알코올을 사용하지 않아서 건강하면서 간편하게 입냄새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인 구강 제품입니다. 지금 바로 인스타그램에 키들을 검색해보세요. 키들에 대한 더 자세하고 알찬 정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즐거운 순간을 언제 어디서나 상쾌하게, 지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고체각을 키들을 검색하셔서 성분부터 휴대성까지 겸비한 똑똑한 각을, 키들을 만나보세요. 비욘세 팟캐스트를 가장 빠르고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비욘세닷컴입니다. 비욘세 티셔츠, 공식 맥주잔 같은 공식 굿즈부터 책 미루리라 오늘 헤어졌다, 난 슬플 땐 봉춤을 춰도 묶음 배송으로 함께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비욘세와 함께 홍보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음원 광고, 브랜디드 콘텐츠 혹은 그 밖의 새로운 제휴 아이디어도 비욘세닷컴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음에 든 에피소드가 있으셨다면 1,000원부터 자유롭게 셀프 청취료로 응원해주세요. 팟캐스트 비욘세를 건강하게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2024년을 맞아 더 쓰기 편리해진 사연 보내기 게시판을 통해 각종 사연과 여러분의 근황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오늘도 더불어 혼자 살아요.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키들 제가 실제로 너무 많이 쓰고 잘 쓰고 있어가지고 모든 가방에 하나씩 들어있어요. 가볍게 선물하기도 되게 좋은 디자인이기도 하고 워낙에 휴대성도 좋고 해가지고 한번 관심 갖고
보시고 구매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기 같은 거에 비욘세 보고 샀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남겨주시면은 광고주분들이 비욘세 광고 효과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게 만드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어쨌든 키들도 감사하고 그리고 저번 주 아스토니 씨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소방광 특집 팬티 보내주신 카이톤도 감사하고 늘 광고주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소방광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번 소방광 특집을 듣다가 중간에 후기를 보내신 분이 계셔가지고 요거 제가 사연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수원 스미스 머신입니다. 본가 갔다 집으로 돌아가는 운전길에서 소방광 특집을 듣고 휴게소에서 괄호 열고 소방광으로서 화장실에 들러 마음의 평온을 찾고 다시 출발하기 전에 급하게 괄호 닫고 후기를 보냅니다. 개솔이님 닉네임이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라고 쓰셨는데 닉네임 맞고요. 그 후 또 다른 청취자분 사연처럼 실제로 저 또한 엉덩이를 살살 긁어서 잔뇨를 모두 배출하는 방식으로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자, 소방광 특집을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소방광 분들이 영화를 보러 간다거나 할 때 마지막에 화장실을 갔다 오잖아요. 그래서 있는 걸 다 밀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잔뇨를 다 내보내야 되는데 그때 애매하게 뭔가 안 끝났다 싶을 때 이제 엉덩이 골 있는 데를 이제 살살 긁으면은 잔뇨가 쪼르륵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고 다른 분들도 엉덩이를 긁으면 너무 화장실 더 가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근데 이제 그분도 지금 보내주신 수원 스미스 머신님도 실제로 저 또한 엉덩이를 살살 긁어서 잔뇨를 모두 배출하는 형식으로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저도 이걸 언제 발견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화장실 가는 길이 매우 멀고 험난했던 곳에 살았던 시기에 자다가 화장실 가려고 문 밖을 나서는 사태를 막으려 잔뇨를 모두 배출하는 방법을 터득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엉덩이 골 바로 위 꼬리뼈나 그 살짝 위쪽을 간지럽히듯이 긁는 방법을 씁니다. 자, 여러분 어딘지 아시겠죠? 말씀하시는 데가 부위가 다 비슷합니다. 엉덩이 골 바로 위 꼬리뼈나 살짝 위쪽을 간지럽히듯이 긁는 방법을 씁니다. 아, 개소리님 너무 반가워요. 소방관광우러님의 사연을 읽어주시고 팁을 공유해달라 말씀하실 때 이따 집에 가서 꼭 꼬리뼈 긁기 신공을 후기로 보내야겠다 생각하며 운전을 하는데 바로 뒤이어 개소리님 사연이 나와서 흥분을 주체 못하고 그 다음 휴게소에 정차하여 후기를 보내는 거랍니다. 이번 소방광 특집 너무 재미있고 유익하고 공감되고 위로가 되어요. 사회적 소수자 혹은 약자 느낌의 소방광으로서 주눅 들고 눈치 보게 되는 점도 생각해보지는 않았었는데 훈세님 말씀 듣고 그런 것 같다 싶더랍니다. 아, 그리고 저는 알코올 스프레이 대신 휴지를 2칸씩 뜯어서 변기 커버 위 엉덩이 닿는 부분에 살짝 덮고 조심스레 그 위에 앉아서 볼일 보는 방식을 씁니다. 급할 때는 못하고 그냥 앉긴 하지만요. 사연들을 듣고 저 자신을 돌아보다 보니 소방관과 약간의 강박 및 완벽주의가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직 반 정도밖에 못 들었지만 사연자분들과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아서 놀랐어요. 그럼 소방관 특집 들으며 다시 운전 시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소방관 특집이 나오고 나서 리액션이 정말 많아가지고 뭔가 또 굉장한 아이템의 발견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내향인 특집 때도 그렇고 소방광 특집 때도 그렇고 청취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되게 좀 이렇게 좋아하시는 걸 보면서 뭔가 의외로 나만 그런 거겠지? 나만 좀 이상한 거겠지 싶은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관련된 얘기는 비욘세랑 좀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 낼 때마다 다들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다음에도 뭐 예를 들면 엉덩이가 굉장히 커서 슬픈 어떤 제 얘기도 자주 드렸고 재아 언니 나왔을 때 뭐 머리를 감을 때 S는 생각을 안 한다, N은 한다 이런 것처럼 의외로 진짜 이런 사람들이 맞네? 라고 느낄 만한 게 있으면은 요것도 시리즈처럼 한번 해봐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소방관 특집을 하고 나서 배운 점도 많았고 앞으로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식사하거나 할 때 좀 너무 내 생각만 하면 안 되겠다. 넌 대방광의 생각만 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청취자분들 사연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소방관 특집 사연 남은 것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혜영 언니가 나왔을 때 한 번씩 조금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혜영 언니 후기도 너무 웃겼던 게 혜영 언니가 최근에 했던 웬만한 에피소드 중에 제일 뿌듯하고 내가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재밌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가지고 그걸 두고두고 한 번씩 다시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또 도우씨 처음으로 팟캐스트 나오셨는데 그 도우씨 말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팟캐스트에 처음 나오는데
방광 얘기는 좀 간지가 떨어지지 않나? 라는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그 말투가 저한테는 되게 재미있어서 다음에 한 번 더 모셔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영상 감독님 양평 119님 중간에 이렇게 기침하시면서 물을 안 마셔가지고 한 것도 너무 웃겨서, 그래서 그것도 좀 저도 지금도 재밌게 자주 한 번씩 듣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혜영 언니가 너무 신이 나가지고 나 출연료 안 줘도 되니까 다음에 2부 나와도 되냐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도, 그것도 뭔가 되게 혜영 언니답기도 하고 그 페이드아웃 되는 게, 그래서 그것도 뒤에다가 이제 살짝 붙여봤는데 그걸 알아봐 주신 분들도 계셔서 저도 좀 재미있기도 하고 여러모로 인상적인 후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었던 후기는 이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듣다가 화장실 너무 가고 싶어져가지고 중간에 끊고 갔다 왔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무슨 말이지? 그냥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좀 가고 싶어질 수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모로 좀 후기도 너무 웃기고 보내신 분들도 되게 웃기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의미 있는 회차였어요. 또 다른 청취자분 근황을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쥐레프는 참지 않지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욘세님. 작년에 비욘세를 알게 되어 푹 빠져있는 한줌단입니다. 저는 20대 때 자궁 근종을 발견해 10년 넘게 추적 관찰해오다가 작년에 왼쪽 난소 혹이 생겼고 근종도 8cm로 커져서 갑작스러운 수술을 했습니다. 1년 사이에 너무 커져버려서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더 나빠지기 전에 발견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서둘러 수술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고 나빴던 혹 제거와 함께 10년 된 결혼 생활도 잘라냈습니다. 이제 갑자기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흐흐흐흐 하면서 한 15개 정도의 흐흐흐를 보내주셨고, 왜 이야기가 이렇게 흐르나 싶으시죠? 결혼 생활이라는 게 다 좋을 순 없지만 그래도 제가 한 것은 수술이잖아요. 생사를 찢는 수술 과정과 수술 후에 보여준 남편의 모습을 보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인생인데 내가 죽었을 때 저 자식이 내 장래 상주로 앉아있는 건 절대 싫다 라는 생각이 들어 저는 위자료 싸움도 포기하고 그저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자르듯이 정리했습니다. 다행인 건 아이가 없었어요. 혹 발견, 수술, 이혼, 이 모든 게 2-3달 만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저는 그때 사막 속 모래폭풍 속을 걷는 기분이었는데도 마치 길을 아는 것처럼 눈을 감고도 제가 걸어가야 할 방향으로 걷는 것 같았습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한쪽 문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알게 모르게 가스라이팅하며 살았던 결혼 기간 동안 멀어졌던 가족들이 그 시기에 저를 지탱해줬어요. 8년 동안 연락 안 하고 지냈던 남동생과 동생의 오래된 연인이었던 친구가 저를 데리고 여기저기 놀러도 가주고, 그 덕에 저는 처음으로 야구장에서 마시는 맥주는 정말 남다르게 만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마포만두 작가님 말처럼 지붕 없는 포장마차 최고예요. 지붕 없는 호프집이라고 하셨는데 포장마차라고 하신 걸 봐서 이분은 포장마차를 조금 더 선호하는 분이실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비욘세가 제게 다른 문이 되어줬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혼자인 것 같을 때 항상 비욘세를 듣습니다. 제게 비욘세를 알려준 제주 밥 짓는 시간 언니에게 마음 담아 고맙고 사랑한다 말하고 싶어요. 채식 밥집인데 진짜 맛있어요. 제가 착각하는 게 아니라면 제주 밥 짓는 시간 이분이 예전에 짐송님이랑 제주도 놀이매에서 책방 아베크랑 같이 했던 북토크 행사에 오셨던 것 같아요. 혹시 아니면 죄송합니다만 그때 한번 인사를 하셨던 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채식 밥집인데 진짜 맛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직 안 가봐가지고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이분이 대신 맛있다고 소개해 주셨어요. 비건이신 분들도 한번 제주도 여행하실 때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길지 않은 40 인생, 힘들 때마다 저를 보호해주고 버티게 해준 존재는 늘 있었다는 사실이 불안한 미래가 잘 흘러갈 거라는 좋은 방향에 마음을 두게 해줍니다. 좋은 방향에 마음을 두는 게 잘 안 되지만 비욘세를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서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내 친구 비욘세. 비욘세라는 정원을 만들어주신 비욘세님, 그 정원에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마치 본인의 정원처럼 애정을 갖고 자주 들러 가꿔주시는 캥 작가님, 짐송님, 혜영 언니, 그 외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작은 웃음이 끊이지 않는, 어떤 일이 생겨도 슬퍼하다 다시 일어나실 수 있는 마음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2024년이 되길 제가 바라고 기도할게요. 고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빠르게 스피디하게 이제 이혼을 하셔서 이제 비혼 상태로 돌아오신 지레프는 참지 않지 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건강검진 했는데 원래 자궁근종이 있었는데 한 2cm 정도였는데 그게 지금 4cm 정도가 됐다고 해가지고 저도 추적 관찰을 해봐야 돼요. 근데 8cm 정도면 꽤 커진 거기도 하고 이제 난소혹도 있고 해서
좀 쉽지 않은 수술이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이런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하네요. 이렇게 아파 보니까. 근데 보통은 '아 내가 죽을 때까지 쟤랑 살아야 되나?'를 많이 얘기하시던데 이분은 좀 특이한 부분은 '내가 먼저 죽으면 쟤가 내 상주인 게 싫다.'라는 좀 특이한 발상이어 가지고 근데 그게 의미 있을 수 있겠다. 어쨌든 내 모든 친구를 저 사람이 맞이하게 될 텐데 그게 싫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신선하기도 하고 공감 가기도 하는 사연이었습니다. 좋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마 뭔가 2-3 개월 동안 이렇게 폭풍같이 좀 변화가 많은 시기를 보내시지 않았나 싶은데 더 행복한 일 많으시기를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따뜻한 말씀 해 주셔서 그것도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도쿄에서 보내주신 사연이 있습니다. 도쿄 뱃살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일본에 거주 중인 한줌단 도쿄 뱃살입니다. 일본에 오기 전인 2022년 가을에 비욘세를 알게 됐고 2023년 1월 공개방송을 다녀왔던 게 엊그제 같은데 로비에서 혼세님 어머니 아버님을 뵙고 너무 반가운 나머지 걸어서 한 장 속으로 책 잘 읽었다고 인사도 드렸어요. 허허. 일본 생활에 적응하느라 잠시 한줌단 신분을 망각하고 말았지 뭐예요. 반성. 오랜만에 들어도 여전히 유쾌하고 술 냄새 나는 우리 비욘세 선생님들. 최근 쉐어하우스에서 독립하여 급격히 조용해진 집안 분위기를 비욘세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아직 에피소드 71을 듣고 있는데 따라잡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비욘세를 듣다 그냥 다짜고짜 제 얘기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금방 사랑에 빠진다는 거죠. 금사빠와 관련된 다른 한줌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전체 리스트를 싹 훑어보고 일단 없어 보여서 용기를 냈는데 혹시 이미 해당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다제 불찰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직 금사빠 편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금사빠의 이성애자이자 엄청난 성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페미니즘을 접한 뒤로 영 성에 차는 인물이 없어 솔로로 지낸 지 8년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란 평균적인 남성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없던 정마저 뚝뚝 떨어지니 연애고 나발이고 남사친조차 없습니다. 다만 해외로 나온 뒤로 지금까지 알아왔던 한남 이외의 선택지가 생기니 숨겨왔던 저의 금사빠 기질이 다시 발동하기 시작했어요. 바야흐로 8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금사빠 오브 금사빠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걸어다니는 길바닥 위, 이용하는 대중교통 안, 정신없는 일터 속 모든 일상이 저에게는 틴더 그 자체였어요. 틴더 물론 해본 적 없습니다만 혼자님께 들은 바로 비유해 보았습니다. 하루하루 마주치는 수많은 남성들을 혼자 라이크, X 버튼을 눌러가며 짝남 생성만 수백 번을 반복해 왔습니다. 당시 쓰리잡을 하던 때도 있었는데 가는 일터마다 동료로부터 손님들까지 게다가 출퇴근길 전철은 멈출 때마다 계속 물갈이가 이루어지니 잘은 모르겠지만 사내 진미가 눈앞에 잔뜩 펼쳐진 꼴이었어요. 마음의 방에 3,562개 정도, 호텔방도 아니고. 그래도 다행인 것은 금사빠 기질은 제 마음속에만 고이 보관하고 겉으로는 아무 티도 내지 않는 포커페이스였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망한연애 올림피아드 사연을 쓰고 있었을 텐데 말이죠. 이후 저는 빨간 약을 먹고 약 8년간 훌륭한 환경 덕분에 금사빠 기질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일본 관광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다양한 인종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 이상형 중 하나가 크고 두툼한 사람인데 가로 열고 물론 전체적인 피지컬 말입니다. 라고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은 어떤 특정 부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굳이 선을 그어서 해주고 계십니다. 외국인들의 압도적인 피지컬이 굳어있던 제 마음에 노크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영업을 개시할 준비를 해야 하는지 절레절레. 저도 이런 저에게 헛웃음이 나오는데 분명 저와 같은 동지들이 계시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금사빠 한줌단님들은 어떻게 영업을 하고 계시는지, 영업을 종료하신 분들도 계신지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제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해외에 살아서 외롭다기보다는 항상 누군가와 정서적인 교감이나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 생산적인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다는 열망이 넘쳐났어요. 굶주렸어요. 정말 많이. 그런 저의 열망에 부응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강제 비연애로 살아왔고요. 아마 금사빠 기질은 애정결핍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하하. 글을 쓰다 보니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막 써봤는데 쓴 글을 검토하려 여러 번 다시 읽어보니 비욘세님 목소리로 자동 재생되어 이미 에피소드 특집을 들은 것만 같은 기분이에요. 그러니 소개가 되지 않았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 재생 완! 남은 에피소드가 넘쳐나서 행복하지만 금방 따라잡아 볼게요. 비욘세 식구님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이게 연애 진짜 저도 한동안
비욘세한테도 얘기했었는데 먼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제 또 범부를 다시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약간 이거를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어차피 산책 갔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챙겨야 될 일도 많고 그런데 이걸 계속 핸드폰을 붙들고 답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좀 어느 순간 이게 뭔 의미가 있나 너무 피곤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지금 잠깐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맞아요. 근데 사내 진미가 눈앞에 펼쳐진 꼴이었다. 이렇게 전철이 올 때마다 물갈이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사실 저는 요거는 금사빠는 아닐 수 있다. 근데 남미새는 맞다. 남자의 미친 새끼. 미안합니다. 근데 이건 제가 지은 게 아니라서 약간 비속어가 들어오긴 하지만 남미새는 맞다. 그냥 뭔가 보고만 있어도 흐뭇하고 진짜 괜찮은 사람 많다. 잘생긴 애 많다. 이거는 이제 약간 남미새. 남자의 미친 사람인데 금사빠는 사실 금방 사랑에 빠져가지고 저 사람이랑 연애하고 싶다. 아니면 저 사람 너무 만나고 싶다. 전화하고 싶다. 이렇게 조금 개인화되는 느낌인데 일단 사내진미라는 표현 자체가 전반적으로 조금 외모적으로 괜찮은 사람을 좋아하시는 요런 느낌이어가지고 요거는 그냥 이대로 좀 즐겁게 열심히 즐기시다가 뭔가 이렇게 잘생겼다 해가지고 좀 구경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1대1의 뭔가를 좀 교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그때 가가지고 그때 누군가를 고를 때 금사빠인지 아닌지를 한번 보시고 고민을 해봐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어쨌든 요즘에 굉장히 좀 연애하기 모두에게 스트레스 받는 세상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무슨 교제폭력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다들 걱정도 많으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나 이런 피로감도 많은데 일터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내가 좋아하는 피지컬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한 축복이다. 의외로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축하드리고 일단 좀 즐기시다가 나중에 거기에서 누군가 이제 콕 집어가지고 연애하게 되면 또 비욘세로도 소식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은 늠름이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혼세님. 저는 서울에 사는 늠름이입니다. 항상 제 아침을 밝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 편지를 적어 보냅니다. 저는 이 세상에 얼마 안 남은 석간 기자입니다. 석간이라는 말 자체가 익숙지 않으실 텐데요. 전날 이뤄진 일을 담아 새벽녘에 배달되는 신문으로 조간신문이라고 하고요. 그날 오전의 일을 담아서 정오에 배달하는 신문은 석간신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간신문의 조는 아침 조자고 저녁석을 써서 이제 석간신문이 따로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요건 저는 이제 몰랐네요. 이게 사실 신문을 따로 읽지 않고 그냥 온라인에 올라오는 걸 보다 보니까 이게 언제 발행됐는지 이런 거를 조금 아예 10분 전에 갑자기 속보가 터진 거를 검색하거나 할 때가 아니면은 잘 구분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낮에 나오는지 아침에 나오는지.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제 종이신문을 많이 안 보다 보니까 조간석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현재 한국에는 석간신문이 3-4개 정도만 남아있고 대체로 온라인으로 뉴스를 읽다 보니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는 개념이에요. 신문은 나오는 시간이 이르다 보니 석간 기자의 하루도 이르게 시작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을 합니다. 이게 이제 집을 나서는 게 아니고 이미 출근을 해서 앉아있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장난 아닌데? 7시에 기자실에 도착해야 하니 5시 반에는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요. 아침형 인간이라 기상이 어렵지는 않지만 늘 외로운 시간인 건 사실이에요. 깜깜한 거실에 나와 불을 켜주고 전기포트에 물이 데워지길 기다릴 때 참 고독해요. 이때 저의 정적을 깨워주는 건 혼세님의 목소리입니다. 특히 어둡고 추운 겨울을 비욘세와 함께 잘 버텼습니다. 특히 팟캐스트가 혼세님이 즐겁게 일한 결과라는 생각을 하면 더 힘이 돼요. 저도 오늘 하루 열심히 즐겁게 일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즐거운 이야기만 힘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 슬픔, 혼세님과 게스트분들의 느낀 서름 등을 듣다 보면 누구나 그럴 때가 있지, 나도 그랬지 라고 생각하며 멀리서나마 작은 위로를 보내곤 해요. 그리고 제가 힘들 때는 혼세님의 목소리가 떠오르고 제가 보냈던 위로가 제곱이 돼 돌아오는 기분을 느껴요. 요즘 제 가장 큰 고민은 커리어예요.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와 사람들이 많이 클릭하는 기사에는 차이가 크더라고요. 조회수를 위해서 제목과 썸네일을 자극적으로 달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는데요. 어떤 때는 그게 불쾌하고 또 어떤 때는 어차피 사람들이 기사도 안 읽는데 이렇게라도 내가 쓴 기사가 많이 읽히면 좋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언제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타는 기분입니다. 아무래도 명확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고민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콘텐츠 제작자로서 혼세님도 비슷한 마음을 느끼실까요? 언제
언젠가 여유가 된다면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럼 이만 편지 줄이겠습니다. 그럼 더불어 혼자 사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석간신문이 생소하다 싶었는데 정말로 많이 남아있지 않네요. 그래서 너무 이 매체에 애정이 있으셨으면 조금 속상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조회수를 위해서 제목과 썸네일을 자극적으로 달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그게 너무 불쾌하고 이제 어떤 때는 어차피 사람들이 기사도 안 읽는데 이렇게라도 내가 쓴 기사가 많이 읽히면 좋은 거 아닌가 싶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도 유튜브 콘텐츠 만들 때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비욘세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어서 팟캐스트를 시작을 한 거잖아요. 왜냐면 다른 일터에서는 많은 부분을 타협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어쩌다가 그 중에 하나가 되게 많은 분들의 어떤 선택이나 사랑을 받으면은 그게 진짜 희열이 있어요. 거기서 느껴지는. 근데 또 그만큼 이렇게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데 가서 많은 사람들이 협업을 할 때는 또 거기에서 또 어떤 힘듦이 있죠. 근데 대신에 혼자 팟캐스트를 할 때에는 없는 많은 어떤 도움이나 연대감 같은 것도 있어서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제목이랑 썸네일을 자극적으로 저라면 제가 너무 뼛속까지 이런 예능이나 그런 매체를 많이 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말을 곡해하거나 이걸 오해하게 만들거나 이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면 사실 저는 자극적으로 뽑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극적으로 뽑아가지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보게 해서 내가 쓴 어떤 훌륭한 기사를 많이 봤으면 좋겠다. 사실 조회수라는 게 조회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조회수가 내 기사를 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동안 열심히 어떤 취재하거나 준비했던 거를 한 명이라도 더 읽어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담고 싶은 메시지가 되게 많고 너무 이번 잘 만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더 그렇게 자극적으로 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뭔가 이렇게 이미지나 이것도 이렇게 바꿔주세요 저렇게 바꿔주세요 하고 문구도 쓰고 했었는데 그냥 저는 아무래도 엔터 쪽에서 일을 계속 했다 보니 당연히 자극적으로 했을 것 같다라는 거고 전하고 싶은 얘기랑 사람들이 클릭하는 기사가 진짜 많이 차이가 크다라는 게 사실 이게 진짜 저한테는 방송 일 할 때도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비욘세도 하다 보면 어쨌든 이 조회수를 뽑아야 되는 어떤 시기가 있잖아요. 그런 구간에 있을 때는 이게 하기 싫은 거를 했던 경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고 근데 우선순위를 조금 조정해야 될 때 이거 먼저 하고 싶은데 근데 사람들이 이 얘기를 더 귀 기울여서 듣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요 내용도 굉장히 좀 공감이 많이 되네요. 아침 7시에 뭔가 제 목소리를 듣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정적 속에서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 목소리가 나온다는 게 좀 영광이기도 하고 어쨌든 누군가의 하루를 시작할 때 제가 거기에 껴있다는 게 친구들보다 더 가깝게 느끼실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팟캐스터만 갖고 있는 특권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근황 올려주신 분들이 따뜻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예전에는 뭔가 이렇게 웃긴 거 이런 것도 많았는데 이런 시기가 있나 봐요. 지금은 뭔가 다들 4월이기도 하고 그리고 3월 말부터 한 4월 정도에 들어왔던 사연들인데 좀 더 몽글몽글 해주고 싶은 마음 같은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이걸 읽으면서. 그래서 오늘도 보내주신 분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여러모로 힘 빠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결과에 따라서 되게 기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바깥의 어떤 외부적인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거나 해도 늘 스스로를 제일 열심히 좀 다스리시면서 지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 여러모로 피로감 느끼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뭐 하다못해 지금 대파도 비싸 죽겠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되게 지치기 좋고 좀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좀 상념도 많아지고 이런 시기인데 팟캐스트를 들으시면서 극복을 하든 아니면 책을 들으시면서 하든 옆에 있는 털친구를 만지든 나름대로 의미 있게 잘 버티면서 잘 지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녹음분 스톡이 좀 많이 있는 상태여서 이 중에 어떤 게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랜덤 플레이 댄스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려봐 주시면
열심히 편집해서 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어제 기력을 너무 다 썼기 때문에 괜히 불필요한 이제 오버하지 않고 오늘은 요 정도에서 한번 깔끔하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일은 여자가 해야지 팟캐스트도 좀 있으면 조만간에 릴리즈가 될 거고요. 그리고 스페인 책방 사장님들이 원래 녹음하기로 한 날짜가 있었는데 제가 그날 못 가서 아마 뭐 빠르면 다음 주나 아니면 뭐 다다음 주쯤에도 뵐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팟캐스트에 출연하고 있는 것들도 한 번씩 많이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효리 입양에 관심 있으신 분들 아까 해방촌 효리로 해시태그 검색하셔가지고 한번 들여다보시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많이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혼세.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 안녕.